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삭 양말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로 라이브 숏클립, 짧은 방송이죠. 2분 안에 방송하는, 그것도 규정이 아주 엄격한, 가로는 촬영이 안되고 세로로만, 그래서 좀 선명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 직접 생방송이죠. 그게 해당이 되려면요, 뭐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씨앗입니다. 단계가,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씨앗에서 발화가 돼서 새싹이 되면은 바로 라이브 방송,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아직 자격 요건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참 여러분이 조금만 킹삭이 들어있어 필요하신 거 구매해 주시면 저희의 도움 손길이 됩니다. 씨앗이 발화가 돼야 새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씨앗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 새싹이 안 돼서 여러분이 직접 생방송에 나가지를 못한 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도움 손길 필요하신 거, 그리고 주변 분에게 적극 권하셔서 제가 조금 발화가 돼서, 씨앗이 발화가 돼서 새싹이 되면은 여러분과 직접 비대면으로 라이브 생방송이 진행된다는 거. 지금 유튜브처럼 생방송, 이것도 물론 지금 제가 조금, 구독자는 자격 요건이 갖춰졌는데요, 시간이 4000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아직 1000시간이 안 돼가지고 한 800시간도 덜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직 여건이 못 돼서 실시간 스트리밍, 그걸 아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녹화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의 도움 삼길, 십시일반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방송해드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도움 삼길, 다른 게 없습니다. 킹삭에 들어오셔서, 검색창 킹삭에 들어오셔서 양말 필요하신 거 선택 구매하시고, 필요치 않으면 다음에 필요할 때 구매하시면 되고, 또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 손길을 주시는 겁니다. 검색창 킹삭, 지난 4월 21일로 라이브 숏클립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지합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삼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합, 지금 여기에는 도면이 없고 설명만 이어지겠습니다. 삼합이란 계속 이어집니다. 지지합, 삼합. 삼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합을 이룬다 해서 삼합.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정말 조금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이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안녕 사주 명리 블로그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책은 나의 사주 명리, 그리고 저자는 현명, 그리고 출판은 날입니다. 검색창에 여러분이 구매하시려면 검색창에 제목, 출판사만 하면 쫙 나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교보를 할지 여러분이 잘 거래하는 데 들어가시면은 책명만 치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PR 해달라고 한마디 부탁받은 일도 없습니다. 제가 본 결과 너무너무 유익하고, 아주 기초가 없는 분들, 아주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런 수준, 전혀 사주란 사자도 모르는 분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말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같이 겸해서 보신다면 유익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십신이 끝난 다음에, 천간 또 합 끝난 다음에 지금 지지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십신부터 1번, 지금 2권입니다. 두 번째, 천간합, 지지합 두 번째, 천간합까지 끝나고, 그래서 십신 1번부터 쫙 복습하는 차원, 또 그래야 앞단계를 알아야 이어지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심정, 복습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십신부터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삼합,
가장 합중해서 지지 합중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가장 활용도가 많은 삼합에 관해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즉 삼합이란 오행의 태어남과 죽음, 오행 말씀드렸죠. 목, 화, 토, 금, 수, 즉 우주 기운 다섯, 목, 화, 토, 금, 수.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위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반면 바위 위에 자리잡은 이끼는 살아있음으로 해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사. 반드시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어느 때인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뿐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인 오행, 즉 가로 열고 목, 화, 토, 금, 수도 활동하는 기운이기에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모든 것이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거친다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는 철칙이죠. 생 나고 노 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 그리고 사 죽을 사 즉 날생 늙을로 병들병 죽을 사. 그래서 생로병사. 벌써 3천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 부르짖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모든 것이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거친다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천간이라면 천간,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10개. 이건 하나의 공식입니다. 명리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으시면 반드시 알파벳 ABC처럼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간 열, 지지 열, 그래서 합 12. 그래서 이 22자가 천변만화를 일으킵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면식으로 60갑자, 60년 후에 다시 갑자로 돌아오는. 그래서 과거에는 60해갑 환갑. 바로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왜 환갑이 60년 만에 돌아오지? 과거에는 단명의 명들이 짧았습니다. 60이 넘기신 분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요즘은 시대의 변화가 장수시대가 돼가지고 입만 뻥끗하면 많이 듣는 소리가 100세 넘으신 분들, 현재 생존하는 100세 넘으시면 쉬운 예로서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강의도 하고 또 글도 쓰고 여러가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래 산들 건강에 정말 말 맞다는 하나 예로 김영석 교수님처럼 건강에 집필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또렷하게 모든 걸, 그리고 모든 정신면으로서나 옳고 그러고 또 좋고 나쁘고 또 마음대로 자기 육신으로서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면 그게 정말 오래 사는데도 의의가 있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오래 살면서 육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고흡지간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밤사이 안녕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 건,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그 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의가 없잖아요. 좋은 것도 모르고 또 어디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재미를 못 느끼고 사리 판단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건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거지 식물인간이랑 마찬가지죠. 의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산들, 말만 100세인데 그게 참 말은 쉽지만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의 기운인 오행 계속 반복됩니다. 이 프로는, 이 지금 유튜버는
기초가 없으신 분 그리고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최대한으로 세세하고 상세하고 쉽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내공이 있으시고 수준이 있으시고 경지에 오르신 분은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은 괜히 시간 낭비고 또 들으실 필요도 없고 또 만약에 뭐하면 저 사람이 속된 말로 저놈이 어떻게 이 삼합에 관해서 설명을 하나 하고 눈여겨보시고 또 들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모든 걸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 기초적인 기초가 없는 분 처음 듣는 분을 이해해서 하기 때문에 유치원 수준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충고해 주실 부분이 있으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댓글을 검토하고 정말로 제가 받아들일 겸허히 수용하고 제가 배울 건 배우고 그리고 수준이 높으신 정말 경계 오르고 내공이 훌륭하신 분은 제가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설명이 이어집니다. 우주의 기운인 오행이 언제 죽고 언제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이 바로 12운성입니다. 지지가 12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이 일간이다. 그 12운성 기준이 일간입니다. 일간은 그날 태어난 기운, 즉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입니다. 오행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병이 되든 신이 되든 경이 되든 신이 되든 정이 되든 갑이 되든 수가 되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바로 12운성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운성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병이 일간이다 하면 병은 절로 시작됩니다. 절이 12운성은 절보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병이 일간이면 병이 첫 번째 출발이 철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대양생욕대 관왕세 병사묘 이렇게 되는데요. 그 병이 병화 일간 병화가 병화가 해수를 만나면 철입니다. 해수를 만나면 출발이 철이니까 만약에 역행하면 반대로 갑니다. 절대양생 욕대 관왕세 병사묘 순행 같으면 바로 절대양생 욕대 관왕세 병사묘 순행 역행 완전히 다릅니다. 즉 올해 태어난 사람을 기준하면 남자는 역행입니다. 왜냐 개묘 천간이 개수거든요. 개수 음입니다. 개수는 임수는 양이고 개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음년에 태어나면 역행이고 여자는 음년에 태어나면 양입니다. 순행입니다. 순행에 여자가 만약에 양년 내년 예를 들어서 개묘 내년은 갑진입니다. 내년에 태어난 남자는 무조건 양이고 순행이고 여자는 내년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역행입니다. 남녀로 윤양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칸이 뭐냐에 따라서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또 남자는 양입니다. 여기 명기상으로는 남자는 명기상이 뿐이 아니고 남자는 당연히 양이지 않습니까? 여자는 음이고 하늘은 양 땅은 음 그러듯이 내년은 갑병무경임 이게 양간입니다. 을정지신개 10개 천간인데 반 5개는 양 5개는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올해는 천간의 마지막 개수이기 때문에 양으로 나눌 때 임수는 양수 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천간이 개수 그래서 음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자는 순행 남자는 음간이기 때문에 개묘 음간이기 때문에 역행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대한 이론이 12운성 이론입니다. 12운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운상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네이버, 검색창 안녕 사조 명리 들어가시면 세세하게 12운성이 뭔가 철이란 내용이 또 뭔가 태는 뭔가 내용이 세세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이거는 알으셔야 명리 풀이하고 남 풀이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걸 풀어야 남 것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남 것 푼다는 건 자기 걸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부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주에서 순수하게 때묻지 않는다는 거죠. 순수하게 떠다니던 기운인 오행은 반복합니다. 오행, 목, 화, 토, 금수 계속 이걸 하고 하실 분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다 보면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행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부들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서 그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천재들은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특수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번, 100번, 1000번 해도 잘 기억이 안 된 걸 그 사람들은 한두 번 딱 읽으면 기억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 천재잖아요. 한 번 딱 보면 이해하고 한 번 보면 머리에 딱 다 기억 입력이 되고 총력이 좋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상 뭐든지 기회야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물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필이 귀하다 하면 이제 볼펜 우리가 필히 사용하는 필기도구지 않습니까? 그게 귀하다 하면 좀 대우를 받고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흔해버리면 천덕꾸러기잖아요. 근데 요즘은 별로 볼펜 쓸 일도 없고 그냥 전부 자체 스마트폰에 메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좀 시기성이 있고 특수해야 대우를 받는다라고. 여러분 실제로 가장 쉽게 물상면으로 말씀드립시다. 지금 우리 한국 그냥 통계적으로 대충 대략으로 말씀드려야 5천만이라고 가정합시다. 5천만. 내가 딱 몇 명인지는 잘 기억을 못해. 이제 검색해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또 그 순간에 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5천만 기준합시다. 그러면 대통령 둘입니까? 하늘의 태양이 둘입니까? 그렇게 시기하고 기한 천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영을 쓰고 뭐해도 가서 나가더라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사람이 되냐 아무나 됩니까? 그건 하늘이 점정 자리가 딱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시기상 그래서 대접을 하죠. 숭앙하고 받들고 그러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은 숭앙하겠지만 그 전에 모두 부러워하는 대상 아닙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또 정말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대통, 만사형통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착 진행이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시기성 하나의 물상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바로 입력이 되고 또 아하 이렇다는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순수하게 다니던 기운인 오행은 지상으로 내려오는 순간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래서 내려오는 순간 생로병사의 사이클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상의 법칙에 따라 지상의 온갖 동생물들과 같은 생왕묘철 다시 말하면 가로 열고 생로병사의 굴곡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생로병사 이해하죠, 오행 이해하죠, 굴곡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지나치고 우주의 기운이 천간이라면 천간은 하늘의 기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열자 천간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기운이 천간이라면 지상을 관장하는 그것은 바로 지지입니다. 지지는 땅의 기운. 지상 땅의 기운. 우리가 하루도 1초도 땅을 밟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디가 서 있든 어디가 계시든 땅이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지상의
예, 지지가 예, 지상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지지입니다. 천간이 지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순간, 무슨 이해를 돕겠어요. 여러분, 천간은 양이고 예, 지지는 음이니까요. 천간 양, 지지 양이잖아요. 그러면 음양이 만나면 합을 이루잖아요. 음양. 천간이 지지를 만나게 순간, 네,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는 순간,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얻겠습니다. 물상면으로. 예, 그래서 어이쿠, 나도 지상의 생명들처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거치는구나, 예, 하고 지상의 사이클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네, 그것을 12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이 12운성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꼭 풀이하는데 필수입니다. 필수에 들어요. 그래서 이 12운성,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12개가, 예를 들어서 가불병정 무기 경신 중에 경신 임계 중에 반드시 있는데, 이 10개가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죠. 갑은 신을 만나면, 갑이 지지 신을 만나면 철입니다. 신, 즉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그래, 자일 축이 인삼 묘사 진오 사 육, 그리고 오칠 미팔 신 구. 이 숫자는 같이 기하는 기호는 자축인묘 진사가 기호고, 기호와 숫자. 지지의 기호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그리고 천간의 기호는 가불병정무기 경신임계. 역시 양 천간 지지 기호하고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목이 천간 갑목, 기준이 일간이 천간입니다. 12운성. 그래, 갑목이 갑부터 출발하잖아요. 천간 가불명정무기 경신임계 그러잖아요. 10개잖아요. 그래, 갑목 일간이 그날 태어난 기운, 일간이 신을 만나면 절입니다. 그래서 순행은 절태 양생 욕배 관왕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역행은 반대로 절태양. 그러니까 순행 반대가 순서 반대가 역행하는, 순하다 역행하다, 순행하다 역행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12단계로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12운상입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또 도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이해를 하셔야, 아하, 이렇게 생겼구나. 예, 표가 나올 때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단계로 나눠 놓은 것이 바로 12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신살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낸 것이 12신살입니다. 둘 다 천간, 둘 다 12운성이나 12신살이나 둘 다 천간의 변화 과정을 포착하고, 둘 다 12운성인데 12신살이든 이걸 둘이라고 그러죠. 12운성 하나 12신살, 그래 이걸 둘 다 천간의 변화 과정, 천간 하늘의 기원 가불병정, 예, 천간의 변화 과정을 포착하고, 예, 그걸 확인했다는 얘기죠. 포착하고 그것을 12단계로 변환해서 바꿔서 이름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행수는 천간의 임수와 개수죠. 마지막 10번째 임수 9, 개수 10. 그래서 둘 다 예를 들면 오행수는 지상에 내려온 순간 지지를 만나서 생명 에너지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데, 오행수는 지지는 해수와 자수입니다. 그래서 신금을 만나면 태어나고, 오행수는 신금, 예,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아홉 번째 신금. 이제 오행수는 지지 신금을 만나면 태어나고, 그리고 자수를 만나면 최고 전성기를 누리며 자수. 예. 그래 자오묘유 지지의 자오묘유는 왕지입니다. 중앙에서 이치에서 계절의 힘을 마음껏 뿜어내는 게 자오묘입니다. 가장 생지, 왕지, 고지 셋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삼합이라고 하거든요. 생지, 왕지, 고지. 여기서 신차 지나면은 신은 생지, 차는 왕지, 진토는 묘지. 예, 창고고 고지. 예, 그렇습니다. 신금을 만나면 태어나고 자수를 만나면 최고 전성기를 누리며 진토를 만나면 자신의 모든 활동을 접고 자체를 감춥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생지, 왕지, 고지. 즉 생지는 태어나고 수가 신금을 만나면 태어나고 자수를 만나면 최고 전성기를 누리며 진토를 만나면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접고 자치를 감춥니다. 예, 이게 삼합, 신자진 삼합입니다. 삼합 세 지지가 뭐죠? 신금, 자수, 진토 이 셋이 모여서 지지 셋이 모여서 삼합, 세 개 지지가 모여서 하나의 국을 이룬다. 그래서 수국입니다. 자가 수를 의미하죠. 해수, 자수, 수국이잖아요. 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지지가 합해질 때 가운데 자수가 왕지잖아요. 그래서 수국을 세 지지가 모여서 수국을 이뤘다. 국을 말씀드렸죠. 판을 깐다. 하나의 세력이다. 세 지지가 모여서 세력을 이룬다. 네. 앞전에 이거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 사전적인 용어로 판을 깐다. 세력이 형성이 된다. 힘이 더 강력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간주행 중에 오행수와 관계된 천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수와 개수. 임수는 양수, 개수는 음수. 천간의 마지막 9번째 임수, 10번째 개수. 그래서 임수와 개수가 천간의 임수와 개수가 수를 뜻하는데 천간의 임수는 양수, 개수는 음수입니다. 모든 게 음양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양, 땅음, 사람 남자양, 여자음. 역시 인체를 구분한 허리 중앙을 기준해서 상체는 남자는 하체는 양, 그리고 여자는 반대로 상체는 양, 하체는 왜 그러느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인체 기준에서 남자가 왜 상체가 음이냐 이상하다. 뭐 상체가 음양으로 구분해? 사람 인체도 음양으로 구분해? 이렇게 의심의 청성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은, 예, 또 들으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왜 그걸 지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 중에 남자는 상체 정중앙 허리를 기준해서 상체는 하체는 양입니다. 왜 음양으로 구분이 되느냐? 나온 것은 양, 들어간 것은 음입니다. 바꿔로 말하면 남자는 바로 저통, 유방을 기준하면 여자보다 들어갔잖아요. 여자는 벌룩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하체는 나왔잖아요. 왜 뭐가 나오느냐? 성기가 나왔어요. 성기가 여자들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인체 중에서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는 인체 허리를 기준해서 중앙하면 상체는 양입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식한 말로 유방.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쓰는 공통어로는 지방 방언으로서는 우리 제가 알기로는 저통, 그리고 좀 뭐해서 애들 먹이. 애들 실제 수유하시는 분들은 젖꼭지 물리고 조금 뭐 하면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지금 성개방 시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상상도 우리 시대 과거의 상상도 모든 걸 지금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죽고 못 살고 그러고 해줘야 하잖아요. 네, 정말 얼굴 뜨거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러려니 한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그런 애들도 타치해봐야 요즘 들은 그냥 먼저 손이 나오더라고요. 동방예주고 예주가 된 과거에는 인성교육을 중시를 해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을 각듯이 존경하고 각듯이 대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차를 탈 때 버스가 되든 열차가 되든 전철이 되든 뭐든지 모든 걸 초월해서 반드시 번쩍 일어나가지고 어르신 앉으시기로 그 안내도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중교통 전철 지하철 같은 버스 등등에도 어른들이 젊은 아니면 아들 혹은 손잡을 대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른들이 나타날까 싶어서 잠도 안 자면서도 눈을 감고 자는 신용하고 우선 차 버리면 이제 뭐 그걸 뭐랄까 그런 경우도 많고 양보란 양도 않고 언젠가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젊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전부 그 시절 지나와서 과거 현재 미래가 진행되잖아요. 항상 젊은 시절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여러분처럼 이런 시대를 겪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연륜이 쌓고 해서 머리가 백발도 되고 그러잖아요. 또 모두 몸도 건강하신 분들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그래서 병까지 왔잖아요.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시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나이가 먹게 되고 그때는 또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시면 10중 8구는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그래서 몸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팔이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앉아 있는 것 건강에 좋아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에 또 지탱하는 힘 이런 지구력도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편하신 연세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는 게 정말 미덕이고 과거에 동방예의주의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체면입니다. 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체면이에요. 왜냐? 짐승, 동식물은 때와 장소도 없고 시도 때도 없고 지들 좋은 대로 서로 인조이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남을 의식하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때와 장소를 가리잖아요. 그게 빼놓으면 동물과 아무 차이가 없어. 똑같아요. 싸는 거 뭐나 똑같지 않습니까? 체면 하나 때문에 예의 범절 때문에 동물과 차이점이 사람 차이점입니다. 잠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천간 중에 오행수와 관계된 천간 지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지는 또 따로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지지까지 같이 이어지면은 헷갈릴까 싶으니까 천간 중에 천간이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동화가 된다는 거죠. 바꿔준. 그래서 천간 중에 오행수와 관계된 천간은 임수와 개수입니다. 천간의 마지막 9번째 10번째 임양수 개수는 음수. 그래서 개수 임수와 개수입니다. 그중 양간 임수라고 그랬잖아요. 음간 양간은 임수 음간은 개수. 그중 양간인 임수가 오행수를 대표 오행수를 대표한다고 보고 임수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수와 신금을 만나면 수의 탄생. 그리고 임수가 자수를 만나면 최고 전성기. 그리고 임수가 진토를 만나면 수의 사라짐. 토는 4개죠. 지지에서 진술충미. 원칙은 진술충미. 왜 다른 지지는 다 2개인데 봄에 인묘 두자지 않습니까? 인묘진해서 봄, 방학, 개자락. 그리고 사오미 여름, 사오
불입니다. 불. 4, 5. 여러분 뜨겁잖아요. 강렬하죠. 다 자연의 이치를 끌어와서 풀이 해놓은 거라요. 예, 자연. 원 이치는 자연입니다. 그것을 그냥 자연. 무의식적으로 관찰력이 뭐고 관심이 없으면 봄이구나. 봄이 가서 여름이 됐구나. 여름이 가니까 가을이 오는. 예, 이렇게 그냥 흘러 넘겨버리면 이 학문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수천년 전 인류의 최고 일인 천재들이 이걸 천문을 연구하면서 이게 봄에 가면 이렇게 또 변하네. 그걸 유심히 관찰해 가지고 바로 명리로 끌어온 겁니다. 이 천문 학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흘러 넘기지 않고 천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반복 순환이 되는구나 해서 그걸 집대성하고 집필해 가지고 한문으로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한문이 아주 중시해서 뜻글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뜻글을 갖다가 한문을 잘 하신 분들이 풀이를 한글로 해요. 과거에는 한문을 모르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한문 몰라도 한글만 알아도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한문을 알아야 뜻을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거 봐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반복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 한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문과 한글 옆에다 이렇게 다 이해를 돕게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토 그리고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사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토는 중재자 역할,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 간이약, 그리고 중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지는 두 개인데 이 토에 한해서만 4계절이다 보니까 두 개가 더 있다는 걸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봄의 토는 진토 계속 이어집니다. 봄의 토는 진토, 여름의 토는 미토. 진술충미 4개가 있는데 진토는 봄, 미토는 여름, 그리고 술토는 가을, 축토는 겨울. 축 소올 때 물상면 축토 꽁꽁은 이제 땅 꽁꽁 겨울은 땅이 얼잖아요. 예를 들어서 곡괭이로 찍어도 곡괭이가 톡톡 튀잖아요. 꽁꽁한 땅은. 그래서 겨울토는 축토, 반대로 말합니다. 겨울토는 축토, 가을토는 술토, 개술입니다. 개. 물상면으로 지지지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술. 그리고 술토, 여름은 미토, 염소, 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동양적인 거는 양은 서양의 털을 쓰는 양이고 염소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동양적이면은 염소라고도 하고 그냥 양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돕게서. 그리고 진토, 용입니다. 물상면을 용. 그런데 여러분 용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용 보신 분이 있어요? 임금의 도포를 보면 용인 용푸, 도포를 보면 의상, 그리고 임금이 앉는 의자를 가서 용상이라고 하죠. 그 의자 보면 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궁 같은 데 가보십시오. 또 이런 방송에 나오는 연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하나의 상상의 동물. 그렇지만은 도인들은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그림으로 용을 보셨기 때문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꿈에 용을 보시는 태몽이라고 하죠. 애 벤다는 거. 그럴 때 태몽, 그래 용을 보게 돼. 태몽에 용꿈을 꾸면 반드시 큰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해를 품으면 태양이잖아. 태양 하늘에 유일무이하게 태양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1인자 용도 상상의 동물, 용포, 용상. 그래서 임금은 둘이 없잖아요. 태양도 하늘에 태양 하나, 임금도 하나뿐이 없어요. 둘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용, 상상의 동물,
용을 보든지 아니면 태양을 품든지 태몽에 그러면 반드시 큰 인물을 상징하고 점지하는 겁니다. 큰 인물. 네. 이렇게 다 뜻이 있습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요즘 신세대들은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봤든지. 그런데 시골은 보기 싫어도 볼 수가 있어요. 먹이 사슬 먹는 게 먹고 사는 게. 근데 서울은 깨끗해 버리잖아요. 농사도 안 짓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또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하고 지원 천적이거든. 고양이 먹이 사슬이 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많을 때는 지 같고 지가 많을 때는 고양이가 없어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서울서는 지보기가 좀 어렵고 지, 축 역시 소, 집에서 시골에서 지키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농사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었습니다. 소만 기르면 정말 부잣집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만큼 소가 값이 나가고 비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랑이 집에서 못 기르죠.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고 산에 가서 보면 볼 수가 있는데 산에는 가서 볼 수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좀 많이 있었답니다. 숲에 많이 오래. 근데 시대가 그런지 또 뭐하고 동물에 관해서 볼 수 호랑이. 그리고 묘는 토끼. 시골에서는 또 집에서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말씀드린 상상동물. 그리고 사는 역시 시골에 공기가 맑고 먹이 사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많이 그냥 과거에는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는 뱀. 오는 바로 마루자입니다. 말. 경마장 가면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기르는 말, 조랑말 등등 모든 게 말. 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염소, 양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 역시 열대지방에 살죠. 원숭이 신자입니다. 신은 지금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기후조건 열대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유는 닭 말 그대로 닭 우리장에 그냥 가둬서 기르는 것 같고 시골은 농암에 기르는 자연 그대로 그게 좋습니다. 그게 토종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시가 천지 사방을 다 다니면서 발로 막 헤비기도 하고 못하고 벌레도 잡아먹기도 하고 먹고 해서 별것 죽지 않을 독약만 먹고 다 먹기 때문에 진짜 좋은 그렇게 농암에 그리고 건강하기도 하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가독이라는 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맛이 없어요. 빛도 보지요. 집 먹을 것 별의별 거 입 들어가기만 하면 다 녹아버리니까. 심지어 먹을 때는요 소화를 돕기 위해서는 모래도 먹습니다. 닭이. 나중에 저는 잡아보지는 못해 잡는 사람들 보면 그래 모래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모래가 그냥 잔뜩 쌓였어요. 그게 좀 먹어줘야 되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소화를 잘 시키고 들어가는 순간 먹고는 너무 녹아버리니까 사람은 씹고 어찌고 소화 기능이 있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건 들어가는 순간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좀 돕기 위해서 모래 같은 걸 먹어준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 술, 개. 여러분이 서울에서 많이 10중 8구 다 개 집에서도 막 기르고 애완용 바로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그게 개, 술. 그리고 11은 돼지. 역시 시골에서나 좀 기르신 분. 그래 우리 두고 그것도 과거에는 돼지도 조금 여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 여러분들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의 예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12지지 그게 물상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운성 이렇게 도면이 나옵니다. 12운성표 12운성 정리표라고 나와 있죠. 12운성 이렇게 설명 들어가고 12운성표 나오고 그 다음에 오행의 태남과 사라짐 그러니까 오행이 태어나고 죽고는 이렇게 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설명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가 신금을 만나면 수의 탄생, 임수가 차수를 만나면
수의 최고 전성기. 그리고 임수가 진토를 만나면 수의 사라짐. 진토는 창고고 수의 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그리고 탄생, 전성기, 그리고 사라짐, 생로병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합 세계 신자진. 자수의 신금, 지지의 신금, 그리고 지지의 차수, 그리고 지지의 진토, 세 개가 모여서 삼합, 세 지지가 만나니까 석삼, 합할합. 그래서 이 신자진할 때 왕지 기준, 좌우묘유가 왕지라고 했죠. 가장 왕성한 계절의 힘을 뿜어내는 왕지가 왕지 기준에서 신자진은 수국이라고 하고 판을 깔았다. 수국의 세력을 형성했다. 수 기운이 왕성하다. 그래서 좌우묘유. 자는 수국, 오는 화국, 그리고 묘는 목국, 그리고 유는 금국. 이렇게 네 개로 분리되고, 여기서 왜 오행인데 네 개만 나오냐 하면은 계절이 네 개인데, 그래서 토가 빠집니다.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 간의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행은 오행인데, 그래 그 세력, 예를 들어 신차진 진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합에 창고 교제,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흡수되기 때문에 따로 구구 세력을 이루지 않습니다. 창고 구시를 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천간이 언제 죽고 언제 전성기에 이르고 언제 사라지는지 정리한 것이 바로 12운성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12운성 정례표, 빨간색 글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지지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기운이 발생합니다. 기준이 빨간색.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운성 정례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린 빨간 글씨가 천간 기준입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열자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갑을은 오행목, 그리고 병정은 오행화. 즉 갑을은 갑목을목,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 오행목. 그리고 병정은 병화, 정화해서 오행화. 그리고 무기는 오행토. 왜냐? 무토, 기토. 그리고 오행금은 경금, 신금. 모든 게 음양으로 나눴다고 하죠. 경금은 양, 신금은 그리고 오행수는 임, 개. 그래서 임수, 양간, 개수, 음간. 그래서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죠. 예를 들어서 신금이 오행목이 신금을 만나면, 지지 신금을 만나면 철로 출발한다는 거죠. 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셨죠? 이렇게 목화토금, 오행목화토금수, 오행. 그리고 천간 기준입니다. 천간 기준이 천간, 갑을, 병정, 모기, 경신, 임계.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왔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용어가 기준, 절, 대, 양, 생, 욕, 대. 그런 글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절, 대, 양, 생이 장생입니다. 장생. 이렇게 배시가 되죠. 그리고 목욕, 절, 대, 양, 생, 욕. 용이 목욕할 때 목욕. 그리고 좀 익숙하고 뭐 하면은 장 빼고 생으로 나갑니다. 절, 대, 양, 생. 목욕도 목자 빼고 욕. 목욕하면 욕. 생하면 장생이구나. 그리고 관대, 절, 대, 양, 생, 욕, 대. 그래서 대는 관대. 걸록, 관대, 절, 대, 양, 생, 욕, 대, 관이 걸록. 왕은 제왕, 임금의 뜻이 가장 강력한, 가장 왕성한. 그리고 새, 왕성하면 반드시 시들어지죠. 여러분이 식물을 보세요. 꽃이 아주 예쁘게 폈다가 시들으면 새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자연의 이치를 끌어온 것이 바로
사주명리입니다. 예. 왕성하면 사람이 왕성한 기운을 발휘하다가 늙으면 쇠약해지잖아요. 그래 피척대기도 하고. 그래서 제왕, 그 다음에 왕쇠, 내리막거리죠. 그러니까 내리막 하산길에 이제 제왕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쇠, 이제 허약해지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병이 들잖아요. 그래 병이 들면 죽잖아요.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병사묘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장생 부분 노랗게, 그리고 제왕 부분 녹색, 그리고 묘 부분 파랗게 이렇게 특별하게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몇 개만 읽어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12운성 여러분의 정례표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 몇 개만 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행목일 때는 간목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오행화일 때는 여기서 갑병 무경님 을정시계 음양으로 천간도 음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 설명 다 비슷하니까 이렇다는 것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지지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기운 발생 기준이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 빨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준이 12운성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 대, 양, 생, 욕, 대, 관, 왕, 세, 병, 사, 묘 12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절을 만나면 신, 갑이 지지 신을 만나면 절, 그리고 유를 만나면 태, 수를 만나면 양, 그리고 해를 만나면 장생, 그리고 목욕을 만나면 자, 관대를 만나면 축, 걸록을 만나면 인, 재앙을 만나면 묘, 그리고 진을 만나면 새, 사를 만나면 병, 오를 만나면 사, 그리고 미를 만나면 묘, 이렇게 12자가 가로로 쫙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해수, 그러니까 지지의 해수를 만나면 철, 자수를 만나면 태, 축토를 만나면 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오행토가 무토가 해를 만나면 철, 그리고 축을 만나면 양, 이런 식으로. 또 오행금이 경금이 예를 들어서 인을 만나면 철, 그리고 묘를 만나면 태, 그리고 오행 음간 신금이 절을 만나면 묘, 그리고 인을 만나면 태, 그리고 축토를 만나면 양, 이런 식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목이 기준 절이 되려면 간목이 신을 만나면 여기서부터 딱 역행이든 순행이든 출발이 절로 출발이니까 간목이 신이 출발이다. 그래서 절대양 순행, 역행은 절대양 거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가 사를 만나면 지지사를 만나면 사는 여기잖아요. 자, 죽, 인, 묘, 진사, 임수, 천간의 양수, 임수가 사를 만나면 절. 그래서 이걸 사를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이 사부터 임수 출발하니까 임수에 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지가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 사를 만나면 철입니다. 그리고 오를 만나면 태, 미를 만나면 양, 이런 식으로 순행할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올 때, 시계 반대 방향 우측으로 돌아갈 때는 반대 거꾸로 임수가 사를 만나면 절이니까 거꾸로 가면 절대양, 이런 식으로 하고 정상으로 순행하면은 절대양, 이런 식으로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을 세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 도면, 물론 이걸 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간목일 경우 간목이 신부터 출발하니까 여기서 절대양생력 신절유태 술양 이런 식으로 싹
기억하면 좋은데 그 기억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냥 간목은 신이 절로 시작했단다. 신만 하나만 기억해 주셔버리면 천간에. 그리고 예를 들어 을목이 유는 절로 시작한다. 이건 양간일 때는 바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고 음간일 때는 반대로 돌아오고. 그러게 이게 하나씩만 기억하면 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량도가 중요합니다. 네, 반대 역행 순행만 알아버리면 기준만 알아버리면 간목일 때는 신이 절이야. 신이 절로 시작해. 그래 순행일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고 역행일 때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 이거만 계시고 그리고 을목일 때는 유금 지지의 유금이 절로 시작돼. 그리고 병화는 해수부터 시작해. 절태양 그리고 거꾸로는 절태양 반대방향. 그리고 오행토 무토일 때는 절이 해수야. 예,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병화나 무토는 절이 출발이 똑같습니다. 예, 오행 병화나 무토는 절이 해수입니다. 해수를 만나면 절입니다. 그래서 양간일 때는 순행, 음간일 때는 역행. 그래서 순행은 바르게 하고 역행은 반대로 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경금일시는 대표 경금은 인목입니다. 인목. 자, 축인 인을 만나면 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행일 때는 절대양생으로 나가고 역행일 때는 반대로 절대양생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리고 개수는 무토 말씀드려야지. 기토는 차수가 절입니다. 자, 맨 처음에 시제 첫 번째 차죠. 여기서 기토, 음토죠. 기토는 차수가 절로 시작됩니다. 절대양 순행. 그리고 역행은 절대양 거꾸로. 그리고 경금은 인목. 말씀에 인목이 경금 자축인. 그래서 순행은 절대양. 그래서 이 간지 열자 음양 찻절 그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몇 개입니까? 12개, 10개, 그러면 120개를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0개의 기본 10개의 기본 절이 예를 들어서 갑이 신을 만나면 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은 역행순에 할 수 있고 을목은 유금이 절 시작이니까 유금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이게 그대로 자동 오행수 임수가 사가 절로 출발하니까 역행순에 이런 식으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120자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동 그때 수정도로 짚어가면은 임수가 절로 시작돼. 사를 만나면 절로 그러면 순행 절대양 이렇게 쉬어가면 되고 그리고 역행 같으면 올해 남자는 역행입니다. 그래서 절대양 반대 거꾸로 세가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도면을 시변성청님께서 도면을 보여드리면은 밑에 나와있죠. 노랗게 표시된 장생. 그러니까 태어난다. 장생은 생 말 그대로 날생 아닙니까? 태어난다. 그리고 중앙에 제왕은 파랗게 녹색으로 나오죠. 제왕. 그거는 바로 임금을 뜻해 왕성하다. 계절심을 가장 강력하게 뿜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랗게 파랑으로 표현 죽어서 사라지다. 여기는 전부 토입니다. 토는 무덤을 쓰려면 흙이 필요하죠. 그래서 묘토. 그래서 미토, 술토, 축토, 무토, 축토, 진토, 미토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장생은 해오 이렇게 좌오묘 해 이렇게 쫙 장생 태어난다 왕성하다 죽어 이것만은 죽어 사라지다. 죽어 사라지는 이 세 기호는 좀 장생하고 지형하고 묘하고 이게 내내 시변성에 예를 들어서 병화 같으면은 그러니까 기준만 하나 병할 때는 절이 해수부터 시작한다. 해수만 나면 절이다. 그러니까 절대 양생 욕대 관왕 이거잖아. 순행 반대로 한다면
왕이 어디를 되나 절대 양생 욕대 관왕. 예, 친이 왕이네요. 역행이면 친이 왕, 제왕. 가장 왕성한 제왕. 이런 식으로 예 됩니다. 그리고 장생은 태어난다, 제왕은 왕성하다, 묘는 죽어서 사라지다. 그래서 언제 태어 언제 죽고 거기에 관한 삼합 이론. 12운성 정리표를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12운성 이게 바로 12운성 정리표로 나와 있잖아요. 12운성 정리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이어집니다. 12운성 정리표를 보시면 10개의 천간이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모기 경신 임계 출발이 금지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자, 금지 4개 새끼손가락 4개 그리고 장지 하나 약지 하나 무명기라고 하거든요. 그래 넷 둘하면 6이죠. 이거 넷 그럼 열이잖아요. 갑을 병정 모기 경신 임계 10개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지 1000마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잖아요. 첫째 금지 4마디 장기 1마디 그리고 약지 1마디 그리고 새끼손가락 4마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마디 그래서 넷 여덟 아홉 열 천간.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10개의 천간이 지지를 만났을 때 지지는 12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12자 천간열 지지 12 그래서 22자가 천변만화를 일으킨다. 천변만화 갑작을 적평이 등등 해서 무궁무진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명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천간이 하늘의 기운이 지지 땅의 기운을 만났을 때 각각 어떠한 지지를 만났을 때 각각 어떠한 기운을 가지는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 유 이런 건 다 땅의 기운이잖아요. 지지니까. 그래서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풀어 보여드렸다면요. 장생, 제왕, 묘입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장생, 태어난다, 제왕, 왕성하다, 그리고 묘, 천고 사라진다. 묘입니다. 나머지 단계도 각각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장생, 제왕, 묘는 태어나고 왕성하고 생명이 마무리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생 태어난 것. 오행 목일 때 장생은 갑목일 경우에는 장생은 해. 그리고 을목일 때는 오. 그리고 오행화일 때 장생은 인. 그리고 정화 음관일 경우에는 유. 그리고 오행토 무토 양토일 때는 인. 기토 음토일 때는 유. 제가 말씀드린 병화, 정화 그리고 무토, 기토는 똑같이 해. 그리고 유를 병화, 인 그리고 정화, 유 그러듯이 역시 오행, 무토, 인 그리고 기토는 유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왜 똑같은지. 왜 병화와 무토가 또 정화와 기토가 똑같이 장생의 인목과 유금 그리고 인목과 유금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지나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장생, 제왕, 묘 태어나고 왕성하고 생명이 마무리되는 핵심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큰 뜻이 있다. 이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간 중 양간이 오행을 대표하고 천간 중 양간이라는 건 천간이 10개인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인데 여기서 양간이라는 거는 처음에 저는 갑병무경님 갑병무경님
한간씩 가득. 그리고 다음번에 을, 정, 기, 신, 개. 이게 음간. 그래서 다섯 음양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 천간중 갑병무경님 을정기신계 양간 천간에 갑병무경님은 양간 을정기신계는 음간. 이것도 음양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히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억하라는 건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숙지를 해라. 숙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고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하나의 공식이나 마찬가지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천간 중 양간이 오행을 대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임수와 개수인데 임수가 양간이기 때문에 대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대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간에 해당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갑목 그리고 병화, 무토, 경금, 임수의 장생, 제왕, 노에 해당하는 지지만 따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행이 어느 지지에서 태어나고 왕성하고 사라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운성 정리표에서는 120자가 되면 너무 복잡하다는 해골이 복잡하니까 이거를 오행의 태어남과 사라짐, 그래서 장생, 제왕, 묘에 관한 설명이 바로 오행의 태어남과 사라짐. 지금 이 도면입니다. 오행의 태어남과 사라짐 했죠. 오행, 목, 화, 토, 금, 수. 목일 때는 해, 묘, 미. 화일 때는 인, 오, 술. 역시 토일 때는 인, 오, 술. 화나 토나 똑같다고 그러죠. 인, 오, 술. 토일 때도 인, 오, 술. 그리고 금일 때는 사, 유, 축. 그리고 수일 때는 신, 자, 진. 중요한 것이 지금 자오, 묘의 왕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 신, 사, 해. 이게 사이드 충끼리. 그리고 미토, 술토. 그리고 미토, 술토 그러네. 축토, 진토. 여기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오행 5가지라고 그랬죠.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각각 어떤 지지를 만났을 때 태어나고 왕성하고 사라지는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오행토입니다. 오행토, 오행화나 토나 똑같잖아요. 오행화일 때 인호술인데 토일 때도 인호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오행이 각각 어떤 지지를 만났을 때 목화토금수, 오행이 각각 어떤 지지를 만났을 때 태어나고 왕성하고 사라지는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토가 붙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오행토입니다. 오행토는 모토와 기토. 그래서 오행토는 오행화화, 목화할 때 화, 불. 오행토는 물성면은 흙이죠. 화는 불이고, 오행토는 오행화와 같은 자리에서 태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오행토가 가진 아주 독특한 성향 때문입니다. 오행토는 오행화와 같은 자리에서 태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오행토가 가진 아주 독특한 성향 때문입니다.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은 오행토는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왜 화에서 태어나고
화에서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행토.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목 다섯 가지죠. 목, 화, 토, 금, 수. 예, 토. 오행토는 토는 물상면으로 땅. 우리가 1초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한 발이 되든 두 발이 되든 디뎌야 되지 않습니까? 공기가 붕 떠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행토는 만물의 어머니이자 오행토는 만물의 어머니이자 만물의 버팀목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기운을 가지지 않고 다른 기운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행토는 만물의 어머니, 얼마나 부영력이 많습니다. 만물의 어머니자 만물의 버팀목, 지탱해진다는 거예요. 버팀목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기운을 가지지 않고 다른 기운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는 화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고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면 없애면 다음과 같은 표가 완성됩니다. 오행의 태어남과 사라짐. 두 번째 도면을 보시죠. 도면이 두 개로 나옵니다. 중요한 삼합입니다. 정말 지지에 중요한 삼합.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많이 활용하는 삼합.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오행의 태어남과 사라짐. 두 번째 오행 목, 화, 금, 수. 여기서는 토를 뺐습니다. 왜냐? 조금 전에 이해 설명드렸잖아요. 만물의 어머니, 만물의 버팀목, 중재자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행이 지금 목, 화, 금, 수, 토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장생은 해, 인, 사, 신. 이게 익숙해지면요, 해, 인, 사, 신 좀 어색하잖아요. 인, 신, 사, 해. 이게 서로 대각선입니다. 인, 신. 왜냐? 인하고 신은 충으로 보면 인신. 그래 충매충, 인신충, 사해충. 그러니까 인신. 호랑이와 원숭이는 충.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사해. 뱀과 그러니까 돼지 충, 사해충. 그리고 좌축이죠. 충매충. 좌우충. 인신충. 충매. 좌우충, 충매충, 인신충, 그리고 묘유충, 그리고 진술충, 그리고 사해충. 이렇게 6가지입니다. 지지가 12개다 보니까 서로 두 자씩 합해서 충이 일어나잖아요. 인신, 그러니까 두 자잖아요. 인신, 호랑이, 원숭이. 인신, 충. 그래 두 자가 합쳐지니까 12자에 두 자. 12자에서 두 자씩 하면 6자, 2, 60이. 그래서 인신충 하나, 그리고 사해충 둘, 그리고 좌우충 셋, 충매충 넷, 그리고 진술충 다섯, 묘유충 여섯. 지금 묘유는 서로 충이라는 얘기입니다. 충은 부딪히니까 안 좋아요. 이제 충이 꼭 전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반드시 이제 동견의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 근데 통계적으로 충은 부딪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충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 전에 정말 너무너무 제가 항상 제가 지금 많이는 안 살았지만 지금 살아본 중에 정말로 천재이신 분, 학교 문턱도 안 들어가신 분, 그분이 딱 그래서 물어봤더니 충인데 평생 살아오면서 많이 부딪힙니다. 정말
사사건건 부딪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 경험 즉상 결혼 전에 충이면 되도록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지 자꾸 부딪혀서 좋을 거 있습니까?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정말 피곤합니다. 부딪혀. 예, 그래서 아하 다 벌써 벌써 앞을 내다보시고 50년 전에 바로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근데 도중하차를 해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게 천추의 한입니다. 네, 바로 안내해 주신 대로 갔으면 정말로 참 제가 획을 그었을 건데 그러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것도 운명이고 집8쪽 지가 복이 없을 거는 네, 정말 크게 될 사람은 안내해 준 대로 가는데 안 될 사람은 이렇게 싸게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반드시 되도록이면 부부간에 화목한 게 좋잖아요. 화목한 게. 그래서 좀 제 견해, 제 경험 즉상 충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틀림없어. 제가 정말 살아봤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데도 자꾸 부딪혀. 정말 부딪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한 오행 중에 저 제주 중에 자축이잖아요. 중미축, 좌우축, 그리고 인신축. 일곱 번째입니다. 인부터 시합시다.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축입니다. 인신축, 사해축, 뱀과 돼지.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충이 됩니다. 그리고 좌우충. 좌는 지를 말하죠. 오는 말. 그래 좌우충. 일곱 번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닙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우충, 충미충. 그리고 인신, 호랑이, 원숭이 충. 그리고 묘유충, 토끼와 닭충. 그리고 진솔충, 용과 개충 부딪힌다는 얘기. 그리고 사해충, 뱀과 호랑이, 뱀과 돼지 충. 뱀이 돼지가 뱀을 보면 생뱀을 바로 그냥 곱씹어 먹어버립니다. 굉장히 강력. 그래 사해충. 그래 충끼리는 말 그대로 부딪힌다, 충돌한다. 그냥 화목하지 못하다.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띠고 띠 그래 12지지가 띠지. 자기가 자다 하면 지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예를 들어 5가 아니면 다행인데 지금 교대하는 사람이 5다 하면 말이잖아요. 좌우충. 그래서 지금 눈에 콩깍지가 껴서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뭐하고 좋게 보이고 그런 것처럼 따지지를 않는데 제 사람은 경험 측상 사사건건 부딪혀서 좀 애로성이 있더라.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길이 먼 길인데 지금 순간적으로 눈에 콩깍지 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해서 살면서 부딪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피우시면 좋겠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뭐더라도 꼭 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걸 제 소견을 피력했으니까 이해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100% 맞는다고는 볼 수 없는데 10중 8구 그렇다. 제가 살아온 경험증상 그렇다. 그 도인분이 제가 존경한 정말 천재분이 탁 봤을 때 연세가 95입니다. 그분이 벌써 한 50년 전, 한 60년 전인가 벌써 대뜸 하시는 말씀이 다른 얘기도 없어요. 대뜸 충인데
이 말씀 딱 하시더라. 살아보니까 100% 들어맞는 거예요. 100% 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경험보다 좋은 스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상으로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곡학교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겹치는 것을 빼고 무토를 빼고 무토는 토는 화에서 일어나고 사라져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화에서. 그래서 무토를 빼고 보니까 겹치는 것을 빼고 나니 3 곱하기 4 목화금수.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묘미 지지 셋 해묘미 해 수장도는 그래서 수장도를 알면 참 좋습니다. 지지 충 육합 충 합 형 등등해서 방합 인묘진. 그러니까 그래서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 그게 한 번만 알아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출발을 강조하는 이유가 지지는 두자가 더 있으니까, 자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약지 무명지, 여러분이 누구나 약지 무명기라면 다, 어떤 분은 그냥 네 번째 손가락을 무명기로 기억하신 분도 있고 또 약지로 기억하신 분도 있고, 무명기가 좀 통계적으로 많이 기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분은 저처럼 약지 무명기 둘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명지 사지에서 약지에서 자로 출발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기준 이제 두 자가 더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천가는 예, 열자기 때문에 금지 천마디에서 출발. 자, 지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죽,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자, 이제 약지부터 출발해서 새끼도 마디막 마디. 그러니까 자꾸 말씀 되풀이 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금지 네 마디, 새끼손가락 첫번 이 엄지, 이 엄지라고 그러잖아요. 엄지, 용어를 먼저 엄지, 넘버원 할 때 엄지, 금지, 장지, 제일 손가락 좀 길잖아요. 장지, 그리고 약지, 무명지,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약지, 무명기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여러분이 시전 들여다 알잖아요. 손가락 5개. 제가 육선도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10중 8구는 통계적으로 전부 5개 손가락이잖아요. 5가락이죠. 5개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엄지척 넘버 원, 예, 퍼스트, 예, 첫 번째는 이 엄지는 지시 가르치는 손, 즉 가르치는. 자, 예, 이제 천간부터 말씀드리면 금지의 첫 번째 마디가 갑으로 출발. 갑을병정 무기,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쾌. 이 가르치는 지시손. 한문으로는 지시,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는 가리키는 손가락. 그리고 이 네 개 손가락으로만 예, 예, 천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쾌. 그러니까 네 개, 검지 네 개, 네 마디, 그리고 새끼손가락 네 마디, 그리고 8, 그리고 장지 맨 끝 마디 하나, 약지 무명지 맨 끝 마디 하나, 넷, 8, 9, 10, 천가. 그리고 지지는 12자니까 두 자가 더 있다 보니까, 예, 여기 무명지 천마디부터, 지지는 자 여기 무명지 천마디에서 출발, 천가는 금지 천마디에서 출발. 왜냐, 두 자, 하나, 둘, 셋. 예, 그래서 두 자가 더 있다 보니까 지금 자부터 지지, 이제 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지, 자, 죽,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숫자 기억하는 이유가 자일, 축이, 인삼, 묘사, 진오, 사육, 오, 칠, 미, 팔, 신, 구, 그리고 유, 10, 술, 11, 해, 12. 맞지 않습니까? 자, 죽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장도가 좋은데요, 여러분이 처음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은 이걸 수장도를 그리셔가지고
여기서 천간 같으면 가볼병정무기 경신임계 써서 숫자도 가빌 을리 병삼 정사 모오 기육 경칠 신팔 임구 계십 숫자하고 기호하고 같이 한글 한문 병행하면 좋으시고 뭐 한글로만 쓰셔도 이해만 하시면 되고 또 한문으로 쓰셔도 이해만 하시면 되고 예, 그건 이제 본인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또 이건 천간 그리고 지지는 약지 무명기 맨 첫마디 자축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해 이 12자를 기호를 다 한글이든지 한문으로 쓰시고 그리고 숫자도 자일 축이 인삼 묘사 진오 4 6 5 7 그리고 미 8 신 9 그리고 유 10 그리고 술 11 해 12 이렇게 같이 숫자하고 한글 기호 같이 쓰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자꾸 쓰고 뭐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한 번만 입력이 되면 자기가 사라지기 전에 죽기 전에는 영원 불멸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박힌 거는 내가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에 못 써먹지만은 그 전에는 영원히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기억하면 영원히 써먹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것으로 습득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응용할 수도 있고 그래야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에 그림을 잘 그리신 분은 아니 못 그리면 그냥 손 하나 딱 A4 용지에 해가지고 그대로 써가지고 생긴 대로 마디 엄지로 그냥 가르쳐 가면 이 마디에다 글자 써놓고 숫자 써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이 잘 안 나면 이렇게 처음이고 기초 없으면 그래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서 중요한 출발 기준 모든 기준이잖아요. 왜 여기서 출발하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어디서든 관계없어요. 기준을 기억하기 쉽게 투자가 더 많다 보니까 12자니까 그리고 요 10자니까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면 딱 여기 맞아떨어지더라. 지금 맞아떨어지잖아요. 12자니까 2자가 더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니까 딱 12자 맞아떨어지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야 자기가 응용할 수 있고 풀이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익숙하게 되면 그 도인처럼 이렇게 한 2, 3분 안에 쫙 뽑아낼 수 있는 만세력 우리 지런 기초고 서투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만세력 쳤다 이렇게 끝 페이지 찾지 뭐 자꾸 하다 보면 연 찾고 월 찾고 일 찾고 시 찾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죠. 근데 안 보고 그냥 수장도로에서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 복잡해. 언제 어느 때고 누구를 만나고 예를 들어서 몇 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 월입니까?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세 마디 물어보면 이제 알아서 진행이 되죠. 그렇게 되려면 정말 많이 배우고 익숙해야 되겠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지금 기초가 없으신 분들 배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수장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지지나 천간이나 기억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장도를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집니다. 겹치는 것을 빼고 나니 3 곱하기 4 12 1년은 4계절 그리고 삼합이 예를 들어서 세 지지가 합해서 하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국, 목국, 금국, 화국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3 곱하기 셋 삼합 곱하기 4 그리고 목화 토는 빼고 목화 금수 3, 4, 12 즉 12달 1년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토를 뺀 거 두 번째 오행의 대남과 사라짐 해서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행의 대남과 사라짐 두 번째 오행 목, 화, 금, 수 아까는 토가 있었는데 토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목일 때는 해, 묘, 미 화일 때는 인, 오, 술 그리고 금일 때는 사, 유, 축 그리고 수일 때는 신,
자진.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자오 묘유가 왕지 중앙에 있는 거. 예, 보이시죠? 그리고 끝에는 갈무리, 창고, 전부 미토, 술토, 뭐, 예, 축토, 진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창고. 그리고 해, 인신, 사해. 인신, 사해 써야 됩니다. 이거는 시작. 그러니까 인, 신, 사해. 이게 충끼리. 인, 신, 충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각선. 인, 신, 사해. 다시 말하면 자, 축인 대번째. 오미, 신유, 술, 인신이라고 그러죠. 자, 축인묘, 진사, 오미, 신, 인신, 사해. 자, 축인묘, 진사, 사해는 오미, 신유, 술해. 그러니까 대각선, 대각선. 예, 사이드, 사이드. 그래서 인신, 사해. 대각선입니다. 인신, 사해. 서로 충도 되고 대각선도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충이라는 거. 일곱 번째. 자, 인에서 신충이라 인신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신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묘 진사 오미 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인신충 사해충. 일곱 번째는 충이 된다.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그래서 충이 6개입니다. 지지가 12개이기 때문에 두 자씩 합해서 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표 안의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토를 뺐기 때문에. 토는 화에서 일어나고 화에서 사라지는 똑같기 때문에, 또 중재, 만물의 어머니, 버팀목, 중재자. 그래서 토는 빼고 해서 목국은 목은 오행목, 그리고 장생일 때는 해, 그리고 제왕일 때는 묘, 그리고 묘는 미. 그래서 해, 묘, 미 이 세자가 합쳐지면 삼합인데 목국 세력, 목의 세력이 왕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는 인, 오, 술. 예, 가운데 자를 중시하면 됩니다. 오는 오화, 여름, 화니까 여름. 묘는 목, 나무, 예, 봄. 그리고 예를 들어 사유 축음은 유금 생각하면 유금, 진금, 유금은 가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자진 할 때 자수는 이렇게 수국, 이렇게 해서 삼아. 다시 말씀드려요. 오행, 목일 경우는 해, 묘, 미, 지지, 해수와 그리고 묘목과 미토와 합치면 삼합, 목국, 봄. 그리고 인, 오, 술 하면 화국, 인목, 오화, 술토 합해지면 삼합. 그리고 화국. 그리고 금국은 사유축, 예, 지지, 사화, 그리고 유금, 축토 하면은 금국. 그리고 수일 때는 신자진, 신금, 차수, 진토. 그래서 신자진일 때는 수국, 자가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을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겹치는 것을 빼고 나니 3 곱하기 4의 표. 3 곱하기 4. 예, 3 곱하기 4. 그러니까 목화 금수, 토를 빼니까 오행 4개, 그리고 지지 3개씩, 해묘미 목국, 인옷을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봄 목, 화, 여름 화, 가을 금, 겨울 수. 예, 봄은 해, 묘, 미, 여름은 인, 우, 술, 가을은 신, 사, 유, 축, 유와 가을, 유금, 그리고 겨울은 해자축이라서 신, 자, 수국.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 겹치는 것이 없으니 3 곱하기 4의 표인데, 서로 겹치는 것이 없으니 12개의 지지가 각각 하나씩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즉 각각의 지지가 목, 화, 토, 금수의 태어남, 왕성함, 사라짐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지의 특성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해수, 지지의 맨 12번째 마지막 해수. 이를테면 해수 지지는 오행 모구 태어남을 관장하고 이를테면 해수는 예입니다. 이를테면 해수 지지의 맨 끝 12번째 해수는 오행 모구 태어남을 관장하고 있고 묘목은 오행 목의 왕성함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해수는 그 자체적으로 목을 태어나게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지의 역할에 관해서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면을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의 역할. 지지가 자부터 출발하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래서 12자입니다. 12자야. 자수. 자는 수기 때문에 깜장. 수 밑에 또 나와 있죠. 축은 금입니다. 축은 토기 때문에 노랑. 그리고 인목은 목이기 때문에 녹색. 역시 묘목도 목이기 때문에 녹색. 진토 역시 흙이기 때문에 노랑. 사화, 오화 이거는 불이기 때문에 빨강. 미토 역시 토기 때문에 노랑. 신유는 금인데 금은 오행상 신색입니다. 그래서 신유는 흰색. 그리고 술토는 역시 토기 때문에 노랑. 그리고 해수는 역시 물이기 때문에 검정. 색상이 오행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보면은 자는 수, 축은 금. 왜 축이 토인데 금이냐? 그 이유는 삼합에서 사유축. 그래서 금국 할 때 축토가 마무리합니다. 사유축. 사유 금고입니다. 금의 고가 축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토가 왜 금이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요. 삼합상으로서 세 지지가 합친다고 했잖아요. 사유축. 사화 지지의 사화, 지지의 유금, 지지의 축토. 이 세 개가 합쳐 지지 삼합이라고 세 개 지지가 합쳐야 삼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사유축. 중요한 게 왕지, 자오, 묘유. 그래서 유가 여기가 왕지입니다. 사유축. 가을 사유축. 유금. 그래서 축토는 이 금을 관장하기 때문에 금으로 나와 있으면 사유축. 그래 갈무리하는 창고의 관. 중재. 그래서 사유축. 그래서 축토는 여기서는 금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인, 묘, 진. 이는 왜 화가 되느냐? 인목도 먼저 목이라고 했더니 왜 화야? 갑자기 삼합일 때는 인목은 화가 됩니다. 왜냐? 인, 오, 술. 그래 오가 들어있잖아요. 오. 그래서 삼합일 때 인은 화로 표시가 됩니다. 삼합. 인, 오, 술. 오가 화잖아요. 화, 인, 오, 술. 그래서 세 개 지지, 인목 지지, 오화 지지, 술토 지지. 이 세 개가 합쳐서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인목도 화로 표시가 됩니다. 인목이지만은 삼합을 이룰 때는 화국이기 때문에 인목도 화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묘목은 왜 목으로 표시되냐? 해, 묘, 미 했습니다. 묘는 목국입니다.
묘는 해, 묘미 삼합이 합쳤을 때 그래서 여기는 예 묘목이 목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은 왜 수가 진토가 왜 수로 표시가 되느냐 지금 이치를 설명합니다. 이상하다. 배울 때는 진토로 배웠는데 왜 갑자기 진토가 수지? 예, 토하고 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진토가 삼합을 이룰 때 수의 고입니다. 왜냐? 신자진 지지의 신금 자수의 수 아니 지지의 수 자수 그 진토 그래 신자진 그러니까 지지 신금 지지 수 자수 진토 지지 진토 해서 삼합을 이루잖아요. 지지 세 개 합쳐서 하나의 국 세력을 이룬다. 여기는 수국입니다. 신자진 수의 고입니다. 그래서 이 진이 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상하다. 진토가 토로만 하는데 왜 여기서 수지 조금 전에 말씀 신자진 할 때 왕지를 기준하기 때문에 삼합에서 중요한 세력을 뿜어내는 가장 막강한 제왕이기 때문에 좌우명의가 제왕입니다. 그래서 신자진 하면은 세계 합이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수국 그래서 진토가 토인데 수로 표시된다는 삼합에서 한해서만 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상하다. 진토가 분명히 토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또 수야? 그래서 이해를 덮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 금, 왜 사가 화라고 그랬네? 금이야? 이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이걸 질문하시는 분이 정말 이해를 하신 분이고 또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음 진도에서 아하 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 왜냐? 사유축 생지. 예, 그럼 처음 시작하는 사유축. 그러게 지지의 사화. 그리고 유 지지의 유금. 그리고 축 지지의 축토. 그래서 이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삼합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왕지인 사유축 유를 기준해서 축토도 금의 사유축. 그래서 아까 축토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가 금이 나온 이유가 바로 화인데 금 삼합일 때 특별하게 사는 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는 왜 화야? 오 역시 화잖아요. 근데 왜 화냐? 인오술 좌우명이라고 했잖아요. 왕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오술 여름의 성경. 그래서 화국의 인오술 화국이니까 미토가 목이다. 왜냐? 토인데 왜 목이야? 하시는 분 맞습니다. 해, 묘, 미 지지의 해수 그리고 지지의 묘목 그리고 지지의 미토 이 세 개가 합쳐질 때 해, 묘, 미 목국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가 미토가 목으로 동화가 됩니다. 삼합일 때 그래서 미토는 목국 삼합일 때 그리고 신은 금인데 왜 수야? 이게 맞습니다. 왜냐? 역시 지지의 신금 그리고 지지의 자수 지지의 진토. 그래서 여기서 신은 수 신자진 그리고 유는 왜 금이냐? 역시 그냥 금입니다. 왜냐? 사유축 유가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합일 때 유금. 그리고 술이 왜 화냐? 술토인데 왜 화냐? 예, 인오술 마지막 묘고잖아요. 그래 인오술 오가 화기 때문에 그래서 술토가 화 삼합일 경우에 지지. 그리고 해는 왜 수라고 했었는데 왜 목이지? 맞습니다. 해가 왜 수인데 목이냐? 맞습니다. 해, 묘, 미 묘가 목이잖아요. 그래서 삼합을 이룰 때 해수가 목국 그리고 자수는 신, 자, 진 할 때 자가 수기 때문에 자수는 역시 수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자수 지지에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왜 수냐 금이냐 토냐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자수는 왕성함 축토는 사라짐
인목은 태어남, 묘목은 왕성함, 좌우명이는 왕성하다고 그러잖아요. 진토는 사라짐, 그리고 사화는 태어남, 오화는 왕성함, 좌우명이기 때문에 미토는 사라짐, 묘고입니다. 사오미, 예, 묘고. 그리고 신유술, 예, 태어남, 유는 왕성함, 술은 사라짐, 해는 태어남, 예, 자수는 왕성함, 해자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사주를 보는 시야가 깊어지고 지지의 관계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삼합의 개념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지 하나하나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의 조합인 사주 원국을 풀이하고 운을 파악하는 데도 눈이 띄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지지의 역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모시는 분은 찰칵하십시오. 그리고 내 것을 만드십시오. 예, 찰칵해가지고 적든지 아니면 찰칵하셔가지고 예, 계속 반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죽,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의 지지 12자 거기서 자가 예, 신자진 할 때 수고 해자축 이렇게 밑에 또 자는 수, 축은 금, 예, 이는 화, 묘는 목 이렇게 조그맣게 한문으로 써 있죠.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숙지를 지지 그리고 예, 예를 들어서 자수가 뭐로 수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축토가 금, 이거 중요합니다. 왜 톤대 왜 금이야?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유축, 삼합일 때 사유축. 그래서 유에 예, 합해서 유에 금의 금국입니다. 금국. 그리고 금의 고입니다. 고. 그건 축토가 금의 창고란 얘기죠. 예, 사유축 할 때. 그래서 금. 이렇게 밑에 한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밑에 그 왕성함 사라짐 이거 그래서 지금 찰칵 하셨으면 이제 생략하고 그럼 지금까지 삼합이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